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연휴가 꽤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뭐 아마 많은 소식들, 사실 또 이제 기자 신문들이 많이 쉬는 바람에 뭐 어떤 일상적인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기자들이 설 민심을 꽤 이제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봤던 지금 뭐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이제 민주당을 따라붙고 또 뭐 이런 했다라는 여론조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실적인 이 실제로 밑바닥 여론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현장 르포식으로요. 예, 이제 민심 탐방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흥미롭게 읽은 거는 데일리안의 오수진 기자가 꽁꽁 얼어붙은 서울 민심, 뭐 조기 대선 해놓고 투표장 가기도 싫다 하면서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건데, 네. 뭐 이런 예가 있네요. 마포 쪽 경의선 숲길, 30대 남성, 근데 스스로가 이제 보수정당 지지자다 했는데, 비상경 관련해서는 무념무상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다. 크게 관심도 없고 이 상황 자체가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지금 마음 같아선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투표장에 안 갈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중도 성향의 20대 여대생은 뭐 또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뭐 긴급한 조치일 수는 있지만 뭐 실행이 지나치게 신속하거나 과다할 경우 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했었어야 한다. 네. 하면서 지금 이제 여야 정치권 이런 대립 자체를 아예 뭐 다 나쁘게 보고, 특히 뭐 여다 야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자체가 없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보수 스스로가 이제 보수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좀 짜증난다 이거죠.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게 보수층이 아주 급속하게 결집하고 있고, 그게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로 나타난 거다. 네네, 그렇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지난 우리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때 보면요, 그때 여론 상황하고 실제로 나타난 결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달랐죠. 그것처럼 여론조사가 민심의 어떤 정확한 판단을 과연 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연휴 동안 어디 좀 갔다 오셨나요? 저는 계속 서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설 민심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표집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래도 가장 정례적인 방법으로 일관되게 조사를 하는 기관이 한국갤럽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한국갤럽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한 그 데일리 오피니언 네. 자체 정례 조사 보면은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를 주관식으로 묻잖아요. 한국갤럽은 여기서 그 무당층에서는요, 의견 유보가 무려 79%입니다. 80% 가까이. 그러니까 무당층이 보기에는 지금 뭐 여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이런 거 다 관심 없고, 네. 오늘 그 데일리안에서 그 6개 기사로 시리즈 르포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보이듯이 지금 뭐 정치 이런 이야기 다 싫고 누구도 관심이 없다. 이런 게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차기 대선 차기 지도자에 대한 의견 유보가 이 무당층에서만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요. 정치 성향을 본인이 중도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도 41%가 의견 유보, 그리고 보수에서도 32%,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34%가 의견 유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직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의견 유보라고 하면서 답이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약간의 퍼센티지를 받아서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그렇게 대단히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만 더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설 연휴 기간에 여러 그 공중파 방송사들도 여론조사 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어제 발표가 된 MBC가 의뢰한 그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조사에서도 본인의 지지 정당을 없다,
즉 무당층이라고 밝힌 사람은 여기서는 객관식으로 물어봤는데도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 대해서 없음 모름 무응답이 61%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당층에서 김문수 장관의 선호도는 놀랍게도 단 4%였습니다. 4%. 예,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또 거리에 나와 있는 굉장히 좀 목소리 큰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서 야 이게 세상의 여론이야 이게 세상에 저거야 하지만 그러나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이 극소수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론들이 이제 항상 제가 기자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절대 현장에 나가서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기사를 쓸 경우에는 오보가 될 수 있다. 그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야지 강성 지지층들 집회에 나오는 그 열기를 보고 야 국민들이 이제 뒤집어졌어, 뭐 완전 다 이제 똘똘 뭉쳐졌어 이렇게 판단해서 기사를 쓰다가는 큰 이 착오를 빚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여론이라는 거는 전체의 여론을 봐야 되고 왜 1인 다 1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중도 내지는 보수 성향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 싫대요. 네.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느닷없는 계엄을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리고 경제도 막 뭐 저 환율도 막 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아우 그냥 이제 정치하면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가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아 보수층이 엄청난 위기감에 똘똘 뭉쳐갖고 결집도가 상당히 그리고 뭐 모든 언론에서 양진영 좌우할 것 없이 양진영 총결집 그 네. 결집이 거의 뭐 그 맥스에 달한 것처럼 이런 네.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그 제가 주변에서 그 접한 거하고는 단순한 온도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 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홍영님 그 우리 원장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자 2022년 3구 대선 때 네.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정말 정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0.6%로 윤석열 후보가 신승을 한다고 그러는데 0.73%로 이겼으니까 네.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출구 조사한 사람들의 이념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31%, 네.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22%, 중도 또는 내 이념 성향이 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47%예요. 그러니까 중도 그러니까 모르겠다도 그냥 중도로 치면요. 모르겠다가 아니고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저 경상도 분이 서울 사람한테 그렇게 지적하니까 좀 모르겠다. 민망해지네요. 예. 하여간 그 47%나 되잖아요. 네. 근데 요새 저 여론조사 그 샘플링 보면은 저는 중도 내지는 이런 무당층 있잖아요. 네네. 또 자기 이념 성향이 모르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좀 과소 표집되고 있는 점은 좀 있다. 네. 그리고 보수 내에서도 아까 이제 이건 뉴스로부터 정치 뉴스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들과 더 그냥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 응대하는 사람들.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 보수야, 나 진보야 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드물어요. 대부분 난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나는 중립이야, 중도야. 왜냐하면 그래야 좀 있어 보이거든요. 조금 뭔가 해 보이니까. 그래야 또 인간관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라고 막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쟤하고는 이제 만나지 말자. 쟤는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후보는 누굴 찍지?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그냥 국민의힘이야.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서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해서는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에 정신승리 있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그 나가면서 저도 착각하고 실수한 게 뭐냐면 그때 장외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막 열기를 보고서 이야 이거 이번에 그냥 선거 지방선거 그냥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선전하겠구나 이런 기사들이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웬걸요? 딱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뭐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즘 이렇게 저 돌아다니 보면 이 주로 소상공인들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너무 비상계엄 이후에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정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과연 이런 분들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찬성하겠냐? 저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그 주에 서울 지역 카드 사용 금액이 한 주 동안 29% 감소했다고 해요. 와, 29%. 예, 그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카드 연합사 통해서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말에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고, 네. 자 한편으로는 요새 경기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네네. 있겠습니다. 나가서 돈 쓰시면서 환율을 좀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1,500원 넘어갈 뻔도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환율이 1,460원, 70원, 80원 이렇게 천정부지로 갈 때 아랑곳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했던 네.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한 번쯤 떠올릴 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민심에서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떤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이런 점들도 함께 좀 넓은 시야를 갖고 읽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참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지금도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윤 대통령이 이 분위기를 좀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참 굉장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본인의 어떤 생각과 안타까움들을 좀 더 본인의 참모들과 주변 인사들과 조금 나눴다 그러면 자 지금 되어가는 국면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조국 이미 빵에 갔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이제 곧 선거가 나오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또 야권 내부에 지금 움직임이 뭐 불불합니다. 뭐 그건 하고 또 여권 나름대로 또 이게 지켜 나간다 하면 그래도 이게 충분히 반전의 계기가 참 살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계엄으로 인해서 국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종북 좌파들은 신이 나서 그냥 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는 그냥 더 망가돼 버렸고 미국은 아예 우리를 그냥 언급도 안 하고 있고 참 이러니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대한민국을 그냥 뭐 그냥 열 몇 번째 나라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2023년에 그 1인당 GDP가 한국이 이제 35,000달러인가 돼 갖고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그 내각 그 무슨 백서를 보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요. 네. 1인당 GDP가 한국에게 추월당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금 2030 세대는 선진국이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현장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한 세대들은 저는 쭈글쭈글 안 합니다. 그래요. 너무 두 분 다 쭈글쭈글한 일반하지 것과는 마세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참 그때부터 시작하고 중진국을 거쳐서 저에게는 이제 개발도상국 대한민국과 중진국 대한민국과 선진국 대한민국 이 세 장면이 다 이렇게 같이 있죠. 얽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2030은 하여간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재작년에는 일본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퍼캐피타가 네. 1인당 GDP가요. 근데 무슨 비상계엄 하니까 이게 뭐 갑자기 그냥 그 흑백 영화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네네. 네. 보니까요, 이제 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된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해체되는 나라 사례는 아마 헝가리 정도 뭐 그 정도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마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그래도 정치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여야 간의 어떤 정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즉 정권이 여에서 야로 가고 야가 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인데 이 룰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아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을 아마 처음 보면서 굉장히 저희들은 사실은 많이 봐왔거든요. 뭐 군사 뭐 정권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뭐 그 저 이 백골단한테 맞아도 봤고 고문도 당해봤고 뭐 다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소중한 걸 아는 상황인데 2030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2030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40대인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기 그 국민의힘 당사에도 밤 11시가 안 돼서 도착을 했었고 국회 앞에서 그 들어가려다가 줄이 끊겨가지고 국회 경비대하고 대치도 해봤는데 그날 상황을 거의 뭐 분단위 초단위로 다 기억을 할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보다 더 젊은 2030 나아가서 10대 후반의 우리 학생들까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심은 분명히 기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탄핵소추의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고 오버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보수층이 급격하게 결집하고 있지만 네네. 그 기저에 있는 저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계엄은 분명히 부당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외면하고 착각하면은 굉장히 민심을 오독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또 금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점을 좀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한 번에 그렇게 싹 쓸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그거는요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되고 그 후과를 치유하느라고 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계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또 국민의 동의를 받고서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함의 클릭의 구독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이 힘이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